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학교 폭력 기록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록 하나가 한국 대입의 판도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인생을 걸고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학폭폭력 기록 하나 때문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죠.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이 내건 새로운 게임의 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2023년에 터진 이른바 정순신 사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어떻게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면서 기존 제도에 큰 구멍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대책의 결과물이 2026년부터 대입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교폭력 기록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총 9단계로 이루어진 징계 조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한 3그룹으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학교에서 반성문 쓰고 끝나는 그런 수준의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의 미래, 특히 대학 입시에 직접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낮은 1등급, 1호에서 3호까지의 조치들입니다. 여기에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거나 다시는 접촉하거나 협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교내 봉사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경미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딱 한 번만, 그리고 다른 일이 없다는 조건 하에 졸업할 때 기록에서 지워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그럼 이전에 유예됐던 기록까지 전부 되살아나서 학생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종의 옐로우 카드 같은 거죠. 자, 다음 2등급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4호부터 6호까지인데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심리치료, 그리고 출석 정지 같은 것들이죠. 이건 뭐 조건이고 유예고 없습니다. 받는 즉시 학생부의 기록이 딱 박히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불이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등급 7호부터 9호까지는 가장 심각한 조치들입니다. 아예 반을 바꾸는 학급 교체,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는 전학,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레드카드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9단계의 조치들이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대학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정말 극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시 일부 전형에서나 참고 자료로 쓰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능 점수로만 가는 정시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형에 그것도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한마디로 대입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얼마나 엄격해졌는지 실제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보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바로 0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호 조치, 그러니까 접촉 금지 이상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요, 수능을 만점 받아도 그냥 총점이 0점 처리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동 불합격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요? 고려대학교처럼 점수를 깎는 방식을 쓰는 곳도 있는데 이게 0점 처리만큼이나 사실상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조치 단계별로 점수를 깎는데요. 1호는 1점, 2호는 3점, 3호는 7점, 그러다가 4호, 사회봉사 이상부터는 무려 20점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대입에서 0.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20점 감점이다? 이건 뭐 사실상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주요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서울대는 점수로 딱 정해놓진 않았지만 감점 요소로 확실하게 쓰겠다고 했고요. 연세대는 심지어 가장 가벼운 1호 조치, 그러니까 서면 사과만 받았어도 일부 전형에서는 아예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빈틈이 없죠. 예전에는 어차피 졸업하면 기록 지워지니까 재수하면 되지. 이런 꼼수도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보세요. 1호에서 3호까지의 가벼운 조치는 여전히 졸업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4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들이에요. 원래는 졸업하고 2년만 보존됐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무려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조기 삭제도 안 돼요. 9호 퇴학은 영구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하던 삼수를 하던 이 기록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혹시 그럼 처분이 억울하면 소송 걸어서 시간을 끌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징계가 결정되면 학생부에 바로 기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변화일 텐데요. 이제는 기록을 지우려면 가해 학생이 반드시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거나 반성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만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어릴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철없는 실수로 치부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기회를 앗아가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